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지방자치 7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광주메일TV에서는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 계획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태 광주 동구청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은 좀 드물게 구의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의원 또 민선7기 구청장을 맡고 계시는 대표적인 현장형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도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활동들이 구청장직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되죠?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 이제 구의원은 사실은 생활형 정치인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가장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8년을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공감, 주민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구청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의원을 4년 동안 했는데, 사실은 그 자치구의 어떤 구정은 시하고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4년의 경험이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의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20년 동안 현장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것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광주 동구뿐만 아니라 국내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동구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상당히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코로나19 지금 이게 한 5, 6개월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확산이 이제 지속되면서 더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는 그 3층인데 우리 주차장에 선별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일 동안은 거의 줄을 서고 드라이브 스루를 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방역복을 입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땀 뻘뻘 흘리고 얼굴에 태가 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찡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그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게 바로 공직자들의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점에서 정말 피곤도 하고 할 텐데 지치지 않고 그런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이렇게 격상이 됐는데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래도 확산세가 조금은 이제 주춤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 엊그제 같은데 2년이 지났습니다. 예. 좀 빨리 지났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민선 7기 전반기 동안 광주 동구도 많은 성과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성과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인구 10만의 회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심의 어떤 활력을 얻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동구에서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까지 많이 해주시면서 동구로 이사들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8, 9월이 넘어서면은 인구 10만을 회복하리라고 보고요.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동구의 변화를 더 이끌어내는 데 박차를 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구의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자치의 어떤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은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에서 최우수 등급, SA 등급 받은 것이 또한 그런 결과를 표현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늘면서
이제 올해 8, 9월에 이제 10만이 회복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동구 지역은 고령자와 1인 가구가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구가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44.8%입니다. 광주시가 약 30% 초반이고 전국적으로 뭐 29%이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동구가 특별히 또 21.7%라고 하는 노인 인구, 고령화 되면서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비혼, 만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평균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1인 가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주에서는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동구 주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000여 명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실태, 1인 가구 주민들이 갖고 인식, 뭘 원하는지 조사하고 있고 또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1인 가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거 안정, 그다음에 돌봄,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구만의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동구표 1인 가구 정책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두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와는 이제 별개로 광주 동구는 대표적인 광주의 그 대표 중심지였잖아요. 예. 중장로, 금남로를 끼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이 좀 개발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 동구도 이 좀 침체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 개발 방식의 재개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고 원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개발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고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림극장 주변의 동명동, 여기에 문화와 빛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200억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전당 옆에 인쇄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인쇄의 거리인데 여기에 300억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림 1동, 지산 2동, 지원 1동, 그리고 또 지원 2동의 새뜰마을 사업, 뭐 40억, 50억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 어떤 마을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돕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하고, 더욱이 이제 최근에는 계림 1동에 빈집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빈집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빈집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광주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가 동명동이잖아요. 예. 동명동은 이제 빠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정리가 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관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분들, 건물주들, 동명동 주민들, 그리고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동명동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를 5년간 뭐 예를 들어서 5% 이상은 인상하지 않겠다든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기서 활동을 해서 임대료 인하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주민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핫플레이스인 동명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고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동구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뭐니 해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입주해 있잖아요.
아시아 문화자원당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어떤 상징적인 대표적인 건물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굉장히 크게 큰 규모로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게 또 그 인근에 최근에 이제 개관한 전일빌딩 245,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명동, 또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가 구시청 사거리, 여기를 조금 건너면 양림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광주에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관광 트렌드가 그 도시만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골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볼거리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광주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뭘까? 그게 야간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 자원, 관광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광주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데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을 상징적인물을 만들고 파사드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를 보려면 광주로 가야 된다. 또 야간 관광을 통해서 광주의 멋진 야간 경관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해서 최근에 문화관광부 장관도 만났고요. 이용섭 시장님도 뵙고 설명을 들었고 굉장히 공감을 또 이끌어냈고요. 내년 사업,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하고 있는 광주시 문화예술 관광 용역 사업에도 지금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가 하고 있는 남북권 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이 문제, 그 의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 구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난 2년간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과가 인구 10만의 회복, 그리고 최근 평가받은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1,180억이라고 하는 뭐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공모,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복한 동구를 위해서 마을에서부터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려웠던 구도심 동구가 이제는 문화관광의 동구, 사람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동구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그리고 채찍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광주 동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초심 늘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광주 동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